예, 강태 대표님. 저희가 저번에 하고 나서 지금 워낙 바쁘셔가지고, 우리가 한 달 반?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또 만나 뵙고.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뭐 이제 실버 또는 시니어를 위한 주택, 공동주택 이런 개념이 오히려 이제 우리는 좀 다른 나라 대비, 특히 뭐 일본이나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일본 대비 이렇게 좀 밀집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아파트라든지,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뭐 재건축,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을 하면 좀 가성비 좋게 실버 또는 그 시니어 친화적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주셨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그런 거 잘 매치만 되면 오히려 이제 뭐 K 시니어, K 실버 뭐 이런 사람 같은 걸 잘 만들 수 있다. 이제 우리 그쪽 시장 또는 민간 부문에서 전문가로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좀 좀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뭐 기술이랄까, 테크놀로지랄까, 그 3월 15일인가 또 뭐 발표가 있었죠? 3월 11일 날? 11일인가? 그래서 정부 뭐 합동으로, 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그걸 먼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1일 날,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 경제 육성 전략이라고 해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 육성 정책. 실버 경제 육성 실버 경제. 약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부처 합동인데, 실버 경제라는 말을 이제 썼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에이지테크라고 하는 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테크 외에도 고령자의 고령 친화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고령자 노인층을 수요자로 보는 다양한 산업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이냐까지 한꺼번에 패키징해서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라고 표현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좀 좁게 보면은 뭐 실버의 특정 부문 뭐 육성이라든지 또는 뭐 실버 산업, 뭐 이런 실버 산업 더 큰 거 아니야? 실버 경제니까 우리 경제 전체에서 실버 관련된 어떤 그런 산업들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여러 개 이제 기존의 산업하고 연결하거나 또는 새로 산업 창출하거나 전에 봤을 때 중요하니까 이제 실버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지테크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들, 직접적인 기술들, 예를 들어 바이오 혹은 뭐 웨어러블, IoT,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 직접적인 기술들이 있다면 그 실버 경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 공급 관련된 경제 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주거, 그다음에 그들의 경제 활동, 그다음에 법률 활동, 이런 집안의 모든 활동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주택, 주거문화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비스,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모든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뿐만 아니라 그 식사, 그다음에 그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법률적인 그 유산 상속과 관련된 모든 것들 포함된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에이지테크라고 하면은 기존에도 원래 많이 회자됐었던 기술 분야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국가의 정책들이 뭐 시혜적인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보편적 공급의 관점에서 굉장히 약자를 보호하고 뭐 약간 소외계층을 케어하는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에이징 테크라고 하면 좀 더 젊어 보이게 하는 그런 테크들이 사실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크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좀 저노령하지, 노화가 안티에이징 맞습니다. 그런 쪽은 사실 복지의 개념에 좀 벗어나는 분야였는데, 지금은 그런 분야도 뭐 줄기세포나 이런 기술도 조금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시니어 테크 혹은 실버 테크, 에이지 테크라고 부르는 부분을 지원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지만
다른 글로벌리 이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상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난번 우리 얘기 나눌 때 좀 잠깐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이런 공급 방안들이 기존의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무언가 시설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게 정책 방향성 혹은 뭐 우리 부동산을 하는 시행자 개발사들이 볼 때 그쪽이 좀 포커스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바라보는 이 노인 주거라는 관점은 사실상 국내의 공동시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성,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커뮤니티, 잘 되어 있는 커뮤니티와 잘 되어 있는 어메니티 시설 때문에라도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노인복지주택과 일반적인 주택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상황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시니어 레지던트는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주택에 그냥 사는 것하고 노인주택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안전,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다음에 식사요, 그다음에 뭐 헬스 시설, 그다음에 뭐 그런 관리 시설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주택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의 재반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좀 케어, 메디컬 케어든 육체적인 케어가 없었을 뿐인데 향후에 근 10년 내에 저는 그 케어라는 것이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과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주택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상품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지난번에 전달드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큰 주류는 저는 공동주택이 시니어, 그러니까 고령 친화 주거 모델로 변모할 것이라는 게 더 저는 방점을 찍고 있고요. 아까 그런 노인복지 시설, 노인 주거 시설 특화된 지금 현재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치밀한 상품성으로 고려된 니치 시장, 타겟 고객에 굉장히 핏해야 되는 시장으로 가지 않으면 얘는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공동주택이 고령자 친화적으로 변모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라고 봤을 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에이지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근데 이제 그 말씀 주원동 하여간 국가별 상황이 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뭐 CCRC형이라든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중국의 이제 스마트 양로라든지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다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지방이 막 지금 막 공동화된 게 많고,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 CCRC도 뭐 가능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일부는 뭐 일본의 커뮤니티, 일본 사실 지진이 많으니까 그냥 동경이나 큰 도시에만 막 고층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1,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성비가 좀 어려운 거지. 상당 공간을 써야지만 근데 그 정도 인구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 2동이면 그냥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나름대로 뭐 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가성비가 나오는 아니 뭐 수요자도 중요하지만 공급자가 공급해갖고 뭐가 민간 산업화가 될 수가 있어야 서로 막 시장이 커지면서 이렇게 윈윈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부 공공재료만 접근을 해야 되면 지금 뭐 예산 문제도 있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니치 마켓은 좀 그런 쪽이 있고, 그래서 일반 대중 쪽의 시장이 커지면서 이렇게 하는 쪽은 지금 기왕지사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우리가 25% 넘었잖아요. 이제 그 65세 이상이니까 1,000만 명이 넘어서 시장 자체는 포텐셜로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마중물 내지는 뭔가 이렇게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정부 예산을 크게 쓰지 않고도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나이 먹는 사람은 그 안에 둘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젊어서 좀 안 좋을 수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다 그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그런 테크 그거는 뭐 나이가 관계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글로벌 시장에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선행했던 나라를 봤을 때, 재정 적자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서. 항상 그것 때문에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굉장히 큰 혜택이죠.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다만, 케어라는 관점에서 공동주택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개인 집이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노령화됐을 때, 제가 고령화됐을 때,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독거 혹은 내 와이프하고 둘이 살게 될 텐데, 그때 진짜 적당한 케어가 받을 수 있다라면, 적당한 모니터링이 되고, 내가 이슈가 생겼을 때, 적당한 대처가 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면, 혹은 서비스가 갖춰진다면, 저는 공동주택이 충분히 공동주택에 제가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곳이죠. 사실은. 자녀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아이들도 뛰노는 모습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에이지테크의 관점에서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첫 번째가 저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어요. 웨어러블도 있고, 사실은 바이오도 있을 거고요. 안티에이징도 있을 거고, 저속 노령화, 고령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사실상 가장 빠르게 되는 것이 저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IoT라는 기술은 옛날부터 있어. 수많은 주거시설 및 건설회사들이 혹은 디벨로퍼들이 이걸 적용하려고 수많은 부단한 노력을 했었죠, 사실상. 근데 안 쓰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안 쓰거든요. 안 쓰고 재미로 맨 처음에 했다가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완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필수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 시장 아프지 않으면 그건 보완제고요. IoT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면 그건 보완제라고 봅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 이 IoT라는 것이 보완제 시장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상품화가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는 시니어 시내에 대해서 IoT를 접목해서는 아주 필수제로 재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재정의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성, 아니면 전 세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스타트업이 있긴 한데, 이 모니터링 시장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은 복지 시장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되어 있는 거고, 이 IoT나 모니터링 시장에서는 테크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결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힘들었다.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잘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냥 부처 간 칸막이 행정하지 말고 터가 서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테크 기업이다 그러면 무슨 산자부거나 아니면 중기부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건 보건복지부 이렇게 하니까 협력 안 하잖아요. 솔직히. 이번에 그래서 관계부처 같이 합동을 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연결해서 각각을 산업을 갖다 활성화시켜갖고 전체 실버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실버 경제. 저는 그냥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모든 경제가 디지털화 되면서 우리가 디지털 경제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실버 비중이 엄청 커지니까 실버 경제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제 하나의 경제. 그러니까 그리고 실버도 꼭 나이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실버스럽게 이렇게 좀 노화 현상이 나이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닐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수요자를 포함함으로 해서 산업의 범위, 시장의 범위를 더 키우고, 그래서 민간이 좀 더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줄 때에도 그렇게 줬을 때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돼갖고 우리 잠재 성장도 올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가 적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크가 주로 어떤 테크가 있습니까? 아까 이제 IoT, 그 다음에 아까 바이오 봐야 될 것 같아요. 의료 관련 의료 당연히 있죠. 테크.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하고 하는 게 이제 디바이스 차원에서 로봇 당연히 들어가요. 로봇 들어가고. 로봇 중요해요. 그렇죠. 요새 중국나라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갖고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반려 로봇 많이 쓰고 있죠. 저는
그럼 또 꼭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느끼는데 고양이는 네. 사실 정이 안 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은 뭐 또 내가 이런 말 하거든. 근데 얘는 제가 똥을 가리잖아. 그리고 뭐, 이거 잘 깔끔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책 안 해도 되고. 걔는 와서 막 해주는데. 즐겁죠. 즐거운데, 얘는 털 빠지고. 똥을 잘 못 가리고 털이 많이 빠지고, 산책해줘야 되고. 시니어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반려견이면은, 좀 발달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지금 뭐, 로봇도 당연히 이제, 반려 로봇도 있지만, AI가 접목된 거 더 있을 거고, 더 재밌을 거고, 더 행복하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뭐, 포커스는, 로봇들이 지향하고 있는 포커스는, 케어를 지원해주는. 돌봄 로봇. 그렇죠. 돌봄 로봇에 가깝고, 돌봄이? 제가, 힘이 딸리니까, 요양보호사들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웨어러블 혹은 기타 로봇으로 좀 도와주는 케어 로봇 방향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것도 케어 로봇이긴 한데, 이제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이게 배설할 때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거든요. 이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앉을 때 일어났다 하시기도 하시고. 왜 그냥 저기 올 때 있잖아요. 네, 빈혈도 올 때 있고, 낙상도 발생되고. 그런 그 항상 그 스위치 있잖아요. 비상벨. 네, 그런 거 있죠. 요즘에는 비데도 서서 하는 비데도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아예 앉지 않고도 근데 배설하고 배설 케어 로봇이라 그래서 다 도와드리는 경우도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뭐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시니어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썼던 것들이 아까 재밌는 게 뭐냐면 시니어들이 하나의 시장의 전체에서 일부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얼마 안 가서 60세 이상이 35%가 2050년도에 된대요. 그 다음에 그때가 되면은 내가 35%, 시니어가 35%, 시니어를 도와주거나 곧 시니어가 될 사람들을 포함하면 50% 넘어가는 겁니다, 훨씬. 이제 그게 메인 주류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시니어 대상 상품이 아니었는데 이제 시니어 대상 상품으로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모든 기술이 다 시니어 에이스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 경제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생산적으로 가성비 좋게 그걸 전부 이 사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걸 어떻게 정책이라는 건 제가 살 때는 저도 이제 공공연사를 해봤지만 디자이너예요.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그걸 그냥 통으로 예산을 쓰는 거는 그건 아니지. 물론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니치맞게 말씀하신 대로 꼭 뭐 불가피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고 나머지는 인센티브 그게 뭐 세제가 됐든 무슨 금리가 됐든 뭐 다른 어떤 그 융합할 때 무슨 투자 많이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민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뭐 돈이 될 수 있도록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아까 들으면서 사실 융합만 하면 될 게 너무 많아요. 헬스케어도 있지만 그거 뭐 그리고 아까 지금 IoT 디바이스도 있고 웨어러블인데 웨어러블도 로봇이 와서 날 도와주면 그것도 난 도와주지만 내가 몸에다가 부착을 해갖고 뭐 내가 뭐 시시하게 걸어다니고 뭐 등산한다고 그런 거 똑같은 거 하여간 다 가성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와주는 그런 분들의 적어도 되고 뭐 우리가 자기 집에 살면서도 가능해지고 또 하나는 도와주는 분이 한 사람만 돕지 않고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맞아요.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윈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 뭐 부처 차원에서 다 좋고 시장은 커지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고 잘 오거나이즈해서 하면 저는 근데 이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시니어 혹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언가라는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곧 얼마 안 가서 좀 이렇게 흐릿해지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제 곧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곧은 아니지만 2030년도에 곧 넘어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곧 실버 될 사람, 실버 돕는 사람 하면 다 실버. 64년부터 73년생까지가 제 2차 베이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디지털 혹은 테크에 되게 친근해요. 예전의 시니어가 아니고요. 완전
지금 현재 삶을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 사실 저는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저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맛에 맞는 기술과 그 보조 케어 시스템은 저한테도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시니어지만, 아니, 뭐. 저랑 다를 게 없으시죠. 뭐, 솔직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피부만 더 좋을 뿐이지. 갑자기 깨갱.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상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 이제 시니어 노인복지주택의 향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니치 마켓에 저희가 들어가는 향이고요. 하나 또한 노인복지주택이긴 한데, 이것도 완전 니치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이긴 시니어인데,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풍부하신 분들은 위한 시니어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또 하나의 다른 서울 지역 내에 있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맨 처음에 시니어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아닌데 이 지역적 특성인가 그 맥락이 그 시니어라기보다는 아직도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50대 혹은 40대 후반들을 위한 그 입지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똑같은 케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으로 가지 않고 타겟군을 저희가 40대, 40, 50대로 4050으로 4050은 1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에이스테크며 무령 친화산업이다 뭐다 이런 것이 지금은 당장은 굉장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언가 굉장히 시장은 60, 7080에 집중되어 있는 테크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시야를 확대하면 우리 시장 전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필요로 하는 서비스예요. 저는 청소 서비스, 식사 서비스, 헬스 서비스, 제 메디컬 모니터링 서비스는 전 지금 필요하거든요. 뭐가 필요하세요? 저도 다 필요한데. 연애 매칭 서비스도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굉장히 정의를 우리가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브로드한 강의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 맞는 얘기니까, 이 시니어 실버들이 수요하는 그런 산업만이 아니라, 그 시니어 실버들이 공급하는 사람도 사실 포함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를테면 우리 그런 얘기 했지만 액티브한 시니어들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퇴직을 했지만 그런 포텐셜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사실을 활용해서 우리 성장을 높이면서 더 이렇게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소득이 생기면 거기 공급하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도 훨씬 좋게 디자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꼭 서울 근교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수십 개의 UBI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연계된 시니어 주거 시설이 있고요. 그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경쟁에도 밀리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사회에서 은사, 그러니까 저부터 상사였던 분하고 대기업 대표님이시죠. 대기업 대표님이시고 이제 그런 계약 관계가 끝나는 분이셨는데 저랑 통화를 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시냐 그랬더니 AI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AI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은 이제 MIT 출신이시고, 원래 디지털 엔지니어, 그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언스 쪽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저랑 같은 무슨 대기업 건설사에서 오래 계셨고, 마지막에 은퇴는, 우리나라 굴지의 부동산 디벨로퍼 회사에서 마무리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AI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랑 이제 이번 주 내에 한번 만나기로 했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게 뭔 소리야? 뜬금없이 여러 개 막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저는 딱 감이 와. 제가 오늘도 라디오 방송 이제 KBS 해외라는 걸 했지만, 지금 AI는 다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 있어요. 똑같아. 빅데이터의 양과 질의 AI 결정해. 근데 한국은 5천 명밖에 아니잖아. 중국은 15억이고, 30분의 1우리가. 그죠? 맞죠? 네네. 미국은 3억, 우리 6분의 1. 데이터 양은 안 돼.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로 하는 데이터는 좋은데, IoT 디바이스로 해서 만약에 사물간에 거래를 해서 데이터 보관하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물과 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디지털 연결된 디바이스끼리 하는 거잖아요. 여기들은 제일 많은 게 그걸 공간인데 우리 저 주택 뭐 이런 거 한 분들 그 공간에 그 우리 뭐 빌트인 시스템으로 해갖고 그 거래 갖다가 이렇게 유도해갖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만나려고요. 아, 이거 괜히 얘기했나봐요. 이게 정부가 막 생각을. 아니 근데 저는 또 굉장히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에이지 테크 베이스로 해서 이제 산업을 여러 개 있지만 거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결국은 주거지잖아요. 공동주택 얘기하셨지만 그 주거지를 그 주거 산업, 뭐 부동산 산업일 수도 있고 주택사 공동주택 산업일 수도 있고 세이버를 위한 시니어를 위한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뭐 IT도 들어가고 웨어러블도 들어가고 헬스케어 관련된 뭐 아날로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다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테크가. 그리고 이제 그 또 실버를 위한 주거도 좀 독특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 디자인이나 이런 데, 그죠? 뭐 그런 것들이야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 선배님들이 해와서 이미 만들었고 만들었고. 표준화되어 있지만 아무도 안 쓴다는 것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직은 몇몇 시장에서 시장이 형성이 안 돼서 안 돼 그래요.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젊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워낙 사실 초기에 그 인프라가 필요한 그 산업인 것 같아요. 그 실버 경기 이쪽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뭐 합동으로 하고 할 테니까 해봐 이래갖고는 안 되고 초기에는 저는 이렇게 제가 금융 쪽에도 오래 봤지만 초기에 막 없던 걸 만들 때는 마켓 메이킹이 필요해요. 시장 조성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있지. 뭐 그 투자할 수도 있고 있지만서 뭐 POC 같은 거 할 때도 실제사 같은 거 할 때도 좀 정부가 약간 그걸 주도를 해준다든지 하면 크레딧도 있고 신용도 있고 그런 것들 같이 좀 하나요 이번에? 지금 리빙랩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많은 기술들과 서비스들을 한데 모아서 그 테스트베드 형태로 하는 것들을 테스트베드 같은 예, 리빙랩이라고 해서 지금 슬슬 이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의 뭐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하나 두 개씩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지금 그 부처간에 합동을 해야 될 거 아니? 네가 하라 그러면 또 국토부가 하라 그러면 뭐 그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이제 성남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바라봐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방금 제 선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시니어에 대한 카테고라이징 자체가 지금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고 무언가가 지금 현재 모든 정책과 방향성과 기술들을 한데 막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묶어놓고 있지만 약간의 초고령, 그러니까 더 고령인 70, 80, 90 건강이 불편하신 분 쪽으로 가 있고 이 시니어지만 혹은 뭐 은퇴자지만 아직은 제가 열정이 막 뛰어나고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무언가는 아직은 없고 그다음에 반면에 그게 그러니까 약간은 이쪽에만 가 있고 이쪽은 흐릿한데 이쪽은 좀 더 젊은 층하고는 경계가 모호한 뭐 이런 약간의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실증상 리빙랩이나 뭔가도 굉장히 편향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제가 약간 네, 그런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니치 쪽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이 나름대로 형성되고 큰 곳.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커질 곳을 재정의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꼭 뭐 나이가 몇 살 이상 그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쪽을 나 거기 내 포텐셜 수요가 있어 라는 거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테크와 그런 걸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산업들의 인프라를 꽂고 그걸 POC를 해주면 인프라가 되면 다른 기술들이나 그 산업 자체의 가성비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인프라 정책 같은 거를 공통적인 걸 잘 골라서 인프라를 심어주면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나 기술들을 POC를 해주는 거지. 네. 정부가 마중물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처음에 만들면 다 그 시행처가 있는데 그걸 줄이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많이 재원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그런 적당한 시설로 보고 있는 거예요. POC를 거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POC도 그렇게 해달라고 막 얘기도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소책자도 좀 내고 그러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널리 알려야 돼. 그래야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정책도 디자인이 되고, 언론에서도 야 맞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책적으로 좋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결국은 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이 시장을 또한 효율적으로 네. 잘 커서 저는 생각해 야 그렇게 우리가 K 시니어 K 실버 좀 잘 해가지고 소비적 실버만이 아니라 생산적 네. 실버 그 경제를 만들어서 나가면 우리가 네. 실버 고령화를 걱정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나라도 다 저희 후단 쫓아오면서 고령화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근데 그 시장 해외 시장 더 커요 진짜. 그러니까. 자 우리 요 정도 해서 우선 1부를 딱 마치고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